화제가 된 이슈를 짚어보는 시간 아침의 스토리입니다. 최영일 시사평론가 김보람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자, 먼저 마약 혐의로 체포된 하일 씨 이틀 만에 석방이 됐습니다. 심경을 묻는 질문에 거듭 죄송하다는 말만 남겼는데 영상 준비했습니다. 함께 마약 투약한 공범 있으신가요? 재작년 조사받을 때 제모하고 했던 건 어떤 것 때문인지. 제가 그동안 저를 지켜주신 가족, 친구 그리고 국민 여러분들에게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죄송하고요. 마음이 무겁습니다. 혹시 함께 투약하신 분 계신가요? 과거에 투약하신 거에 대해서 혐의 부인하시는 건가요? 네, 마약 투약 혐의를 받고 있는 하일 씨가 체포된 지 이틀 만에 석방이 됐습니다. 구속 수사 법원에선 필요하지 않다 이런 것 같아요. 구속이 이제 기각이 된 거죠. 예. 법원에서. 사실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 지난해와 지지난해에도 마약 혐의를 받고 있었다라는 게 뒤늦게 알려지면서 예. 그렇다면 증거인멸 우려가 있어서 구속되는 거 아니야? 이쪽 여론이 더 높았어요. 그런데 이제 기각이 된 이유는 간단해 보입니다. 혐의를 깨끗하게 다 인정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증거인멸이나 도주하지 않고 혐의를 다 인정했으니 이제 양형만 다루면 되는 것 아닌가. 예. 하지만 경찰 입장에서는요. 과거에 이게 혼자 단독 범행이라고 처음에 나왔지만 예. 함께 했을 공범의 여지가 있는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는 계속 이루어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군요. 마약 관련해서 초범이라도 주로 구속됐던 걸로 기억이 되는데 아닙니까? 기본적으로 초범인 경우에는 예. 구속이나 이제 형량에 있어서 좀 주요하게 감형되는 요소로 많이 고려되는 부분들이 있고요. 예.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앞서 이제 평론가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영장에 기재된 범죄 사실에 대해서는 하일 씨가 모두 지금 인정을 하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별로 없다라고 봐서 구속영장을 이제 기각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그 증거인멸 부분 관련해서요. 하일 씨가 지난번 경찰 조사를 받을 때는 이렇게 삭발과 제모 때문에 작년과 재작년 그렇죠. 이야기죠, 지금. 예. 마약 검사를 제대로 못했다는 소식을 저희가 전해드렸었는데 네. 이번에는 그럴 가능성이 없을까요? 그래서 증거인멸에 대해서도 좀 더 이제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어 보이긴 하는데요. 최근의 것에 대해서는 하일 씨가 좀 적극적으로 인정을 했어요. 증거도 어느 정도 수집이 되었고. 그런데 과거에 두 차례나 이제 말씀하셨던 그런 경우들이 있었기 때문에 예. 여자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수사가 이루어져야 될 것으로 보이고 예. 그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오히려 구속 수사가 되지 않음으로써 과거에 대한 부분은 좀 더 증거인멸을 할 우려가 있어 보이거든요. 이제 예.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수사가 이루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한국에 처음 오게 된 게 이제 선교사로 왔고 현재 미국 변호사로도 활동을 하고 있고 교육 관련 이사장을 맡고 있고 네. 많은 부분 그리고 국민들한테 정말 친숙한 이미지이기 때문에 더 충격을 주고 있는데 이런 여러 가지가 법정에서 참작 사유가 될 수 있습니까? 네, 말씀하신 하일 씨가 미국 변호사로 활동했던 점이나 예. 이제 학교 관련된 이제 교육업의 이사장. 이사장으로 업무에 종사했던 부분들이 사실 어떤 처벌에 대한 가중 요소로 작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중 요소로요? 네, 단순히 직업이 이래서 가중이 된다라기보다는 예. 미국 변호사로 활동을 했다면 이런 변호사는 아무래도 위법성에 대해서 더 중하게 인식을 잘 알고 있을 있겠죠.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 또 이제 이사장으로 근무하면서 이제 교육업에 종사를 하셨기 때문에 좀 더 모범을 보여야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로 인해서 더 이제 안 좋은 영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에 형량을 결정함에 있어서는 좀 가중 요소로 작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감형 요인이 되지 네, 않을까 네. 했는데 그렇지가 않군요. 예. 하일 씨의 이 마약 혐의가 더욱더 충격적인 건요. 하일 씨가 기독교 특정 종파의 신자로 알려졌기 때문입니다. 예. 이 종교가 카페인 그리고 술을 네, 절대 네. 하지 않는 종교로 알려졌는데 마약을 지금 투약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미국에서는 이 종교가 많이 보편화돼 있습니다. 한 예. 400만 명 신도가 있는 기독교의 좀 이제 새로운 종파인데요. 미국에서 만들어진 이제 종파입니다. 예. 그런데 이 하일 씨가 이 선교사로 청년 시절에 78년도에 우리나라를 처음 한국에 방문하면서 왔죠. 예. 우리나라와 인연을 맺게 된 거예요. 예. 그래서 97년에는 귀화까지 한 상태가 된 거예요. 그런데 이 종파의 교리가
특히 기독교 여러 교파 내에서도 좀 엄격한 것으로 알려져요. 맞습니다. 금욕적이고 술, 담배를 금하는 것은 물론 이 커피도 금한다고 해요. 카페인도 이제 문제가 있다. 그럼 굉장히 엄격한데 지금 이게 문제가 마약 투약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이 하일 씨 같이 이렇게 이제 독실한 신자로 알려졌던 사람이 청년 시절엔 선교사로 우리나라까지 방문한 사람이 약물을 접하게 됐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궁금증이 커지고 있고요. 예. 그리고 또 이제 할리 씨의 이 지인으로 알려진 모 교수분은 절대 그럴 리가 없다. 경찰이 표적수사다. 이렇게 또 주장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서 이 하일 씨가 이것은 답할 부분으로 보여지는데요. 예. 정말 왜 이렇게 존경받던 방송인 그리고 글로벌한 이미지를 가진 좀 어떤 면에서는 또 구수한 경상도 아저씨의 모습이었기 맞습니다. 때문에 예. 그럼 이거 보수적인 동네 아저씨잖아요. 네. 그렇죠. 왜 이렇게 이 파격적인 행동을 하게 됐는지가 정말 궁금한 대상이 예. 관심을 모으고 있는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예, 하일 씨가 뭐 기독교 특정 종파 신자가 된 게 미국의 한 주에 또 본부가 있고 거기서 네네. 왕성한 포교를 하는데 거기 출신이라면서요. 그러니까 말씀드린 대로 미국은 이 지역별로 주별로 특성들이 다 다르잖아요. 그렇죠. 종교적으로 엄격한 주도 있고 개방적인 주도 있고 그런데 예. 이 유타주가 고향이에요. 네. 유타주의 솔트레이크 시티가 이 종파의 본부가 있는 도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고향에서 성장하면서 자연스럽게 이 교회를 다니게 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하일 씨 뭐 방송 활동도 활발히 하셨고요. 또 다양한 홍보대사 활동도 맞습니다. 하셨는데 모두 다 좀 계획에 차질이 생길 것 같네요. 네, 그 방송 활동도 그 사실 체포되던 당일까지 방송 활동을 하셨었고요. 그 외에 많은 이제 직함도 가지고 계셨고 뭐 홍보대사로도 활동을 하셨는데 이제 아마 관련 기관들에서도 좀 많이 당황을 했을 것 같아요. 이제 그 부분들이 좀 빨리 정리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자, 불구속 상태에서 이렇게 재판을 받게 되는데 우리 사회에 마약이 얼마나 광범위하게 손쉽게 이 구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단적인 예인 것 같습니다. 경찰청에서도 뭐 마약청을 만들겠다 하는데 우리 사회에서 하다고 마약을 뿌리 뽑을 수 있는 발본색원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저는 결코 마약을 하지 않았습니다. 황하나가 마약 수사에서 연예인을 지목했고 약을 권유했다고 하는 내용을 보면서 그게 저를 오해받을 수 있다는 생각에 너무나 무서웠습니다. 나는 결코 마약을 하지 않았는데 나는 이렇게 마약을 한 사람이 되는 건가 하는 두려움도 휩싸였습니다. 아니라고 발버둥 쳐도 분명히 나는 그렇게 돼버릴 수밖에 없을 거다라는 공포가 찾아왔습니다. 네, 황하나가 같이 마약을 투약했다는 연예인 A씨 본인은 아니다 이렇게 박유천 씨가 기자회견에서 이야기를 한 건데요. 예. 기자회견을 네. 자청해서 뭐 자청했습니다. 6시에 한다 해서 열었어요. 예, 그래서 오히려 황하나 씨가 언급했다고 하는 연예인이 누구인가 며칠째 궁금함이 있다가 그 사람이 혹은 그 중에 하나가 박유천 씨일 수 있겠구나라고 확인하는 이제 기자회견이 돼버렸어요. 그런데 이제 황하나 씨는 2015년에 마약 투약한 건 인정을 했고 그 지난해에 마약을 또 했는데 3년 동안 끊었다가 뭐 연예인이 권유하는 바람에 또 강권하는 바람에 마약을 다시 하게 됐다. 맞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이제 영장실질심사에서 언급을 했다는 거고요. 여기는 남자 연예인 한 3명 정도가 언급이 됐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네. 그중에 박유천 씨가 들어있다라는 보도가 어제부터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경찰은 박유천 씨에게 우리가 직접 통보한 바가 없다고 얘기를 했어요. 예. 하지만 이 소속사는 부모님을 통해서 박유천 씨에게 황하나가 이 박유천을 지목했다라는 이야기가 전해졌다고 해요. 예. 이건 좀 확인이 필요한 사안인데 그래서 어제 박유천 씨는 긴급 기자회견을 자처해서 연 겁니다. 그리고 황하나 씨가 언급했다고 하는데 자신은 마약을 권한 적이 없다. 마약을 한 적도 없다. 예. 그리고 오히려 황하나 씨와의 관계에서는요. 이게 2년여 전에 결혼 발표를 했다가 맞습니다. 예. 결혼이 취소된 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상황에서 어찌 보면은 좋지 않은 인연으로 남아 있을 수 있죠. 근데 황하나 씨로부터 협박을 받은 바도 있다라는 이야기를 기자회견에서 언급하기도 했네요. 그렇군요. 자, 결혼 약속을 했던 게 정확히 2년 전입니다. 맞습니다. 2017년 4월 달에 그리고 헤어지기는 작년 초에 이렇게 헤어진 걸로 언론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 자, 황하나 씨도 어제 경찰 조사를 한 10시간 정도 받았다 이런 보도가 나왔는데
아무래도 좀 더 황하나 씨가 했던 얘기에 대해서 경찰이 더 구체적으로 수사를 했겠죠? 네, 맞습니다. 지금 황하나 씨가 문제되고 있는 범죄가 마약 투약 관련 혐의뿐만 아니라 과거에 황하나 씨에 대해서 마약 관련해서 수사기관이 인지했음에도 불구하고 부실 수사가 있지 않았나 그 의혹이 지금 제기되고 있는데 어제 조사가 이뤄진 부분은 부실 수사 의혹에 대해서 이제 경찰에서 유치장을 방문해서 10시간 가량 조사가 이뤄졌다고 해요. 지금 과거 부실 수사 의혹으로 계속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이 어떤 내용이냐면 2015년 9월에 대학생 조모 씨에게 황하나 씨가 필로폰 0.5g을 건네고 투약한 혐의를 받고 그 관련 건으로 인해서 11월에 황하나 씨를 비롯해서 총 7명 연루가 되었다고 하는데 근데 당시에 경찰에서는 2명만 구속 수사에서 이제 진행을 했고 황하나 씨는 무혐의가 났던 거죠. 그러니까 황하나 씨에서는 더 이상 조사가 이루어지지가 않았던 맞습니다. 거죠. 그때 당시 경찰에서 구속 조사를 받던 조 씨를 통해서 황하나 씨가 모 기업 관련 손녀다라는 진술을 확보했다는 얘기가 있고 그런 어떤 황하나 씨의 배경 때문에 이런 부실 수사 의혹이 이루어지지 않나 하는 의혹이 계속 제기되고 있어서 어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조사가 이루어진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정말 명명백백히 수사가 이루어져야 맞습니다. 할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황하나 씨의 지목으로 경찰 조사까지 받을 상황에 놓인 박유천 씨가요. 기자회견에서는 자신에 대한 혐의를 부인하면서 오히려 황하나 씨의 괴롭힘, 협박에 시달렸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들어보시겠습니다. 결별 후에 저는 황하나에게 협박에 시달렸지만 세상이 모두 등을 돌렸다고 생각했을 때 제 곁에서 저를 좋아해 준 사람이기 때문에 책임감이 있었고 미안한 마음이 컸습니다. 제 앞에서 마약에 전과가 있다거나 불법적인 약을 복용 중이라는 이야기를 한 적 없습니다. 그저 헤어진 후에 우울증세가 심해졌다고 심각해졌다고 했고 저를 원망하는 말들을 계속 해왔을 뿐입니다. 자, 황하나 씨는 자신에게 마약을 권유한 연예인으로 박유천 씨를 지목한 것으로 지금 언론 보도를 통해 나오고 있고요. 지금 보신 것처럼 박유천 씨는 황 씨의 마약 복용 사실 전혀 몰랐다 이렇게 부인을 하고 있습니다. 두 사람 가운데 한 명은 분명히 거짓말을 하고 있는데 이 거짓말을 한 거를 경찰 수사에서 이제 밝혀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에요. 네, 맞습니다. 황하나 씨는 경찰 조사에서 2015년에 필로폰을 투약하고 끊었는데 박유천 씨의 권유로 인해서 다시 이제 투약을 하게 됐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 박유천 씨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은 이제 거짓말하는 게 되겠죠. 지금 경찰의 입장은 황하나 씨뿐만 아니라 다른 주변인들을 통해서도 어떤 박유천 씨의 마약 혐의 관련 진술을 확보했다라고 하고는 있는데 우선 지금 경찰에서 박유천 씨 관련된 영장을 신청한 단계이고요. 소환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마약 혐의를 조사하겠다라는 진행 상황입니다. 네, 박유천 씨는 기자회견에서 억울함과 또 괴로움을 호소하면서 한편으로는 방송 복귀에 대한 희망을 드러냈습니다. 들어보시겠습니다. 저는 다시 연기를 하고 활동을 하기 위해서 하루하루 채찍질을 하면서 고통을 견디며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모든 노력이 물거품이 되는 마약을 생각하거나 복용했다는 것은 정말 상상할 수도 없는 일입니다. 제 인생 모든 것이 부정당하는 것이기 때문에 절박한 마음으로 왔습니다. 네, 이 기자회견에 대해 언론의 관심도 쏟아졌을 뿐 아니라 많은 대중들이 또 주목을 했는데 여론이 참 나뉘는 것 같아요. 맞아요. 이게 찬반양론이 있습니다. 저 동정 여론이 있어요. 왜냐하면 3년 전에 성폭행 의혹으로 물망에 올랐을 때 미투가 벌어지기 전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결과론으로는 성폭행은 무혐의가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무죄. 근데 또 완전히 다 깨끗해졌다고 볼 수 없는 것이 성매매 혐의가 남았습니다. 그러니까 합의된 관계인데 강제는 아니었지만 성매매였다. 성폭행이 아니라. 그러니까 박유천 씨 이미지는 이미 망가질 대로 망가진 상황이었죠. 본인은 정말 채찍질과 고통 속에서 연기 복귀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져요. 근데 문제는 대중의 시선은 동정론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복귀를 하겠다고 지금 발표하는 건가? 이런 이제 비난도 있었어요, 어제.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좀 박유천 씨 입장에서 부담이 될 텐데 어쨌든 불미스러운 상황이 연루됐기 때문에 아까 앵커 말씀하신 대로 진실 공방이 벌어진 겁니다. 박유천 씨가 기자회견을 한 만큼 당당하게 경찰 조사 소환에 응해서 정말 본인의 결백을 밝힐 수 있다면 다행이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또
이 연예계 마약 일파만파 속에 예. 굉장히 휩쓸려 있는 연예인으로 곤욕을 치르게 될 것 같습니다. 예, 경찰 수사를 좀 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팬분들 그리고 가족분들 그리고 국민 여러분께 심려 끼쳐드린 점 진심으로 죄송합니다. 진실되게 또 성실히 조사 잘 받고 나오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소명은 충분히 하셨어요? 그럼 사진을 왜 올리신 거예요? 혹시 정준영 씨나 다른 친구분들이 권유하신 거 있으신가요? 아니면 지금 어떻게 말씀하셨어요? 경찰 조사에서는 충실히 받으셨나요? 네, 4시간 동안 경찰 조사를 받았다고 합니다. 밤샘 조사를 했던 승리나 정준영 씨하고는 조금은 다른 것 같은데 4시간 조사면은 뭐 조서 이렇게 확인하고 그러면 실질적인 조사는 별로 길지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실질적인 조사는 뭐 2시간 내외 정도였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2~3시간 정도 뭐 조서 확인하고 이런 절차들이 있기 때문에 결국 이제 이런 소환 조사는 문제되고 있는 혐의에 대해서 사실관계를 당사자를 통해서 확인하는 부분인데 사실 로이킴 씨에 대한 부분은 정준영 씨나 승리 씨에 대해서보다는 혐의가 이제 좀 비교적 음란물 유포만 지금 문제가 되고 있고 촬영한 게 아니라 뭐 본인 얘기로는 인터넷에 떠돌고 있는 거를 올렸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현재까지 확인된 바로는 본인이 촬영한 어떤 영상물이나 사진을 유포한 것은 아니고 인터넷에 떠돌고 있는 그 어떤 영상 혹은 사진을 유포한 것이기 때문에 음란물 유포만 문제가 되고 있고. 근데 그거는 또 로이킴의 주장인 거고 또 뭐 경찰이 뭐 또 다른 걸 가지고 있을 수도 있는 상황이죠. 네, 맞습니다. 지금 단체 톡이나 다른 그 자료들을 통해서 다른 혐의가 추가로 있는지도 추가로 확인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런 혐의가 추가로 인정이 된다면 또 소환 조사가 더 이루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로이킴은 미국에 거주하다가 이제 귀국을 해서 조사를 받고 있는 건데 새벽에 취재진을 피해서 귀국했다는 점이 또 비판을 받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게 이제 당당하지 못한 모습으로 안 그래도 의혹에 휩싸여 있는데 비판을 받는 거죠. 본인은 또 본인대로 막중한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것도 이해는 됩니다만 자 이제 어제 원래는 그제 9일 오후에 들어오는 것으로 알려졌어요. 그런데 지금 유학 생활 중이기 때문에 워싱턴 DC에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뉴욕으로 이동을 해서 뉴욕에서 인천국제공항으로 들어오는 이제 티켓을 끊었는데 새벽 4시에 귀국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은 좀 인적이 최대한 드물 때 좀 언론의 이 카메라를 피해서 들어오고 싶었던 정황으로 추정되는 대목입니다. 그리고 상당히 뭐 얼굴을 다 가리고요. 그리고 이제 이 비행기 안에서 조용하게 들어왔다고 하니까 정말 노출되기를 꺼리는 그러한 이제 상황이 이렇게 보여지는 대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언론에 안 나올 수는 없지 않습니까? 경찰 소환 때 다 결국은 찍히고 질문세례를 받았는데 원래도 좀 날씬한 이 스타였지만 훨씬 수척해진 모습에 좀 깜짝 놀라기도 했습니다. 원래 마른 사람들이 더 이렇게 이렇게 눈에 확 띄어서 뭐 굉장히 지금 고심과 마음고생 속에 휩싸였구나 하는 느낌을 받을 수 있는 장면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참고인 신분으로 기억이 되는데 지금 피의자로 전환이 됐습니다. 경찰이 무슨 확실한 증거를 포착을 한 거죠? 네, 맞습니다. 처음에 참고인이었던 것은 정준영 씨의 단톡방 멤버였기 때문에 그 정준영 씨가 올린 동영상이나 사진을 공유받은 것 자체만으로는 사실 현실적으로는 공범으로 처벌하기는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참고인 신분이었는데 자료를 좀 더 이제 검토를 해보니 아마 로이킴 씨도 직접 유포한 이제 음란물을 유포한 자료가 확보된 것으로 보여요. 그래서 피의자로 전환이 돼서 이번에는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은 겁니다. 네, 이 정준영, 승리, 로이킴 등이 속해있던 대화방에서는요 마약을 지칭하는 은어도 또 수시로 언급된 것으로 지금 보도가 나오네요. 그러니까 아까 황하나 씨나 이 로버트 할리, 하일 씨 얘기는 마약이었지만 이거는 마약이 아니었는데 지금 승리 게이트, 정준영, 로이킴 이렇게 가고 있는 것은 불법 음란물 혹은 영상. 몰카냐 또는 이제 유포했느냐 이런 범죄들인데 지금 이 단체 대화방 내에서 오간 이야기 중에 이런 장면이 있습니다. 오늘 고기 먹을까? 이건 우리가 일상에서 흔히 할 수 있는 얘기입니다. 근데 그 밑에 답변이 사탕 먹자 이렇게 돼 있어요. 무슨 뜻인가요? 고기 먹자고 하면은 아니야 뭐 냉면을 먹자든가 만두를 먹자든가 이럴 수는 있지만 고기 먹자 사탕 먹자 이게 무슨 얘기가 했더니 이 두 개의 용어를 조합하고 나면 마약을 지칭하는 은어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마초를 고기라고 하고요. 사탕 혹은 캔디는 합성 마약을 이제 의미하는 이 일종의 이제 마약 투약자들 사이의 은어라는 거죠. 그래서 경찰은 이 두 가지 단어에서 의심이 가는 겁니다. 혹시 이들이
마약을 하자라고 하는 제안을 서로 주고받고 심지어는 실행까지 됐을 수도 있는 것은 아닌가? 이 의심의 정황이 있기 때문에 마약 수사가 또 여기 연루될 것으로 보여져서 예. 정말 이 단체 대화방의 이야기들은 일파만파 여러 가지 사안으로 퍼지고 있네요. 그렇군요. 고기가 마약과 이렇게 연관된다는 거는 전혀 몰랐었는데 네. 진짜 고기 먹자고 했을 가능성은 없을까요? 그럴 가능성도 있죠.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 오늘 저녁에 우리 모여서 회식하자. 예. 오랜만에 고기나 구워 먹자. 이런 얘기 예. 많이 하지 않습니까? 예. 근데 그 밑에 또 이제 사탕 먹자. 뭐 이런 이야기들의 맥락은 일단 의심의 정황이지 특정할 수는 없습니다. 경찰이 수사로 밝혀내야 할 대목으로 보입니다. 예, 경찰의 수사 계속해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아침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